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개념 추가적으로 이어서 갈 건데, 자,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 클래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클래스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면 이 ASML이라는 거는 속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NTH 차일드 그러니까 몇 번째 자식이냐라는 걸로 접근을 하게 되면 나중에 CSS 코드의 길이도 길어지고 작성하는 게 너무 귀찮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NTH 차일드 개념을 잊어버리지 말라 했죠. 반드시 사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나중에 ASML 안에 ASML 또 ASML 안에 ASML 해가지고 ASML 문서 자체가 굉장히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특정 ASML을 선택을 하자니 그거를 자식 선택자를 이용해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길어져요, 코드가, CSS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 ASML한테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그래서 클래스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한 다음에 A라고 하게 되면 이 해당 DIV는 클래스가 A인 이름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중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게끔 여러분들이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 A라는 클래스에 적용되어 있는 그 디자인 속성이 이 다른 녀석한테도 적용된다는 거죠. 그 녀석은 A라는 클래스의 이름만 가지고 있어도 어쨌든 A라는 클래스 이름에게 적용된 그 디자인 속성이 동일하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렇게 하기 싫고 나는 얘는 태그가 내부니까 A인 클래스를 가진 녀석을 선택하는 건 맞지만 태그가 내부인 녀석을 선택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한다? nev.a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선택한다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클래스 이름이 A인 엘리먼트에 접근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클래스 이름이 A면서 엘리먼트가 내부인 녀석한테 접근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일한 div, 뭐 예를 들어서 div가 똑같아요. 그럼 여기도 div고 여기도 div를 했을 때 속성이 어떻게 들어간다 했죠? 처음에는 파란색이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 나온 속성이 이긴다 했죠. 그쵸? 속성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걔네들은 위에 코드를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읽어드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A라고 쓰게 되면 얘도 그린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보이죠? 그린은 지금 바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름이 내부인 녀석이 그린으로 바뀌게끔 하겠다. 그러면 A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은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부인,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 A인 녀석이 그린으로 변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다르게만 한다면 여러 개 지우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중복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다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지금 A라는 클래스 이름도 가지고 있고 B라는 클래스 이름도 가지고 있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B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이 선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보다 더 센 우선순위가 있다면 이거죠. 이건 뭐예요? 클래스 이름이 A도 있고 B도 있는 녀석을 동시에 선택한다. 그러면 동시에 선택했기 때문에 얘가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죠. 자, 이거보다 더 센 우선순위가 뭐다? 바로 내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다가 여러분들 내부를 붙이게 되면, 그러니까 A라는 클래스 이름도 가지고 있고 B라는 클래스 이름도 가지고 있는데 그 녀석은 뭐다? 엘리먼트가 내부다. 그러면 그런 녀석은 이런 식으로 속성을 여러분들이 적용시킬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클래스라는 걸 이제 배우고 있는데, 자, 첫 번째 ASML 태그에는 클래스를 부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은 중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리고 ASML에 중복된 클래스 이름을 적용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래스 이름을 잘 사용을 하게 되면 내가 좀 더 편하게 디자인을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다? 하나의 엘리먼트에 여러 개의 클래스 이름을 부여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클래스 말고도 또 쓸 수 있는 녀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id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id.
얘도 마찬가지로 해당 ASML을 식별하기 위한 수단인 건데, 자 근데 아이디는 좀 특수해요. 제가 여기다가 아이디를 뭐 예를 들어서 얘는 C라고 해볼게요. C. 그러면 C라는 아이디가 있죠. 그러면 일단 접근할 때 어떻게 할까요? .A, 뭐 .B 하게 되면 이거는 클래스잖아요. 근데 아이디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샵이에요. 샵 C.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아이디가 C인 녀석에게 접근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핑크라 할게요. 자 그러면 아이디 값이 C인 녀석한테 지금 접근해서 우리가 배경색을 핑크로 바꿔준 건데, 자 근데 이 아이디는 조금 특수합니다. 아까 클래스 같은 경우는 어떻다 했죠? 중복이 가능하다 했죠. 그죠? 근데 아이디는 뭐다?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아이디는 HTML 내에 오직 하나만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로그인 아이디 중복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여러분들 회원 가입할 때 로그인 아이디 중복해서 쓰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HTML 상에서도 여러분들 아이디를 쓰게 되면 이 아이디는 HTML 내에 오직 하나만 존재할 수 있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이디를 여러분들 HTML 내에 여러 개 부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클래스 같은 경우는 여기다 A라고 부여하고 B라고 부여하고 C라고 부여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얘 같은 경우 오직 하나만, 하나의 이름만 가질 수 있어요. 하나의 이름만. 그래서 아이디는 오직 하나의 값만 가진다. 하나의 값만 가지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아이디가 C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띄어쓰기 한다면 D 이렇게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는 무조건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아이디를 쓰게 되면 클래스를 못 쓰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에요. 아이디랑 클래스는 동시에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그러면 강사님 클래스 C하고 아이디 C 이렇게 못 쓰나요?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디하고 클래스 이름이 상관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아이디로 접근하는 거하고 클래스 C로 접근하는 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뭐 C라는 클래스 이름 부여했다 해가지고 아이디를 뭐 C를 못 부여한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요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다 아이디 썼기 때문에 다른 데에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이디를 다른 데에다 또 입력을 한다? 그렇지?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거 잘못된 코드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ASML 상에 여러분들이 아이디가 C라는 아이디를 가진 녀석이 있다? 그러면 얘는 바꿔줘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원 가입할 때 로그인 아이디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ASML에 여러분들 아이디를 중복해서 쓴다 해가지고 반영을 안 시켜주는 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를 여러 개 쓴다? 그러면 이거는 위배되는 행동이에요. ASML 코드를 짜는데. 그래서 무조건 아이디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는 C라는 아이디가 ASML 상에서 하나밖에 존재하면 안 되고, 하나밖에 존재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 이상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 D라는 아이디 이름을 가진 녀석도 하나 이상 존재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렇게 썼더라도 여기다가 div C 이렇게 하면 뭐예요? 자, 이거는 아이디가 C이면서 엘리먼트가 div 녀석을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했다 하더라도 얘가 우선순위에 셉니다. 얘는 좀 색상을 뭐라 할까요? 뭐 그레이라 할게요. 그레이.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먹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강사가 클래스 D라고 만들어 볼게요. D.
그러면 자, .d라는 녀석이 있고 그 다음에 샵 .d. 자, 이거는 클래스 이름이 d라는 녀석인 거고 그 다음에 id가 d라는 녀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요 녀석한테 색상을 한번 부여를 해볼 건데 어떤 속성이 반영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오렌지라 썼어요. 그 다음에 얘는 뭐라 쓸까요? 옐로우라 썼어요. 그럼 맞춰보세요. 클래스가 이길까요? id가 이길까요? 자, 이렇게 하면 강사님 당연히 얘가 밑에 내려왔으니까 얘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얘를 위로 올려볼까요? 자, 그러면 id가 이길까요? 클래스가 이길까요? 보이시나요? 누가 이겼어요? id가 이겼어요. 같이 id가 우선순위가 제일 세요. 여러분들이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id가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클래스하고 id에다가 동일한 속성을 부여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id가 이깁니다. id가 이겨요. 그렇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d라는 id 이름을 가진 녀석, 클래스가 d라는 이름을 가진 녀석이잖아요. 근데 d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한테 오렌지를 부여했더니 누가 먹었다? 지금 id가 d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을 선택을 했다. 그래서 뭐다? 클래스하고 그 다음에 id가 id로 접근하는 경우 동일한 속성에서는 id가 이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클래스하고 id로 접근, id로 동시에 같은 속성을 부여하는 경우랄까, 부여하는 경우 id가 이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러면 강사가 여기다 div 써볼게요. div. 그러면 이렇게 하면 누가 이겨요? 이렇게 해도 무조건 id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id가 우선순위가 제일 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id의 속성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CSS 스타일링 할 때도 여러분들이 무조건 뭐 다 접근한다 해가지고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가끔씩 강사 이게 적용이 안 되는데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왜 그렇다? 아니 ID 값을 적용해 놨기 때문에 ID 값에 이런 속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클래스로 접근했을 때 동일한 속성이 안 먹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더 세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방금 제가 설명드리는 개념을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쓸까요? 한 엘리먼트에 id랑 클래스는 동시에 부여하는 게 가능하다. 자, 이게 id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클래스 개념도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id 개념도 잘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걸 다 쓰는 코드예요. 문법이에요. 다 쓰는 문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HTML을 식별할 때 클래스로 식별, 그 다음에 id로 식별, 다양하게 식별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암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으로 접근하는 건 뭐다? 클래스. 샵으로 접근하는 거는 id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id로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한다? 샵으로 접근하는데, 그리고 id의 속성은 ASML 값 안에 ASML 문서 안에 몇 개? 오직 하나만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C라고 지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C라고 지으면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ID 그리고 클래스 개념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설명을 드린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